안녕하세요. 네. 음, 다들 팀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어제는 이제 몇 팀만 미팅을 했고 오늘 이제 화요일에 미팅 예정인 팀들과 오늘 아마 미팅을 계속 쭉 진행할 텐데 지금 팀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팀들은 이미 어 뭐 개발을 들어가고 있는 팀도 있고요. 또 어떤 팀들은 우리가 어떤 화면들이 나올지 먼저 아직 픽스가 안 돼서 쪼끔 더 기획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음 뭐 느린 것도 아니고요. 빠른 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어차피 아직 요 프론트 강의할 거 쪼끔 더 남았고요. 요 프론트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이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 과제에 많이 녹여내서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요 리덕스, 주스탄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전역 변수 관리 요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필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요 그건 결국엔 음 결국 기술을 어떤 기술을 내가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많이 아는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고요. 이것저것 다 많이 알아두고 여기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덕트에 적정한 기술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리액트를 더 잘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리액트 커스텀 훅의 활용입니다. 음 커스텀 훅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앞선 곳에서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이런 훅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훅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요. 이 훅을 내가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리덕스 했고요. 이 전역 상태 관리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컴포넌트 여기저기서 동일한 상태값을 조회하거나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리액트 내장 라이브러리인 컨텍스트 API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게요 그 혹시 요거 보셨나요? 제가 이거 영상 올려 드렸는데요. 약간 프론트 개발의 영림가토 같은 겁니다. 프론트 개발은요. 진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요, 더 잘 쓰려고. 음. 근데 계속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자체에 약간 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계속 또 이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주제가 이제 리액트를 더 잘 쓰기 위한 것들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요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필요한 거는 적정 기술을 잘 취사 선택하는 것. 이런 걸 다 이런 걸 안 쓴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개발자도 아니고 이걸 안 쓴다고 해서 개발 결과물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잘 쓰기 위한 것이라는 거. 사실 요런 리액트가 없을 때는요 그냥 HTML,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화면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리액트라는 이런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하는
프로젝트 아니고 그냥 PHP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걔네들도 다 잘 서비스합니다. 그 요런 전역 변수 관리하는 거는 이제 쿠키나 세션 같은 걸로 대체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리덕스고요. 어렵다고 해서 어 음 근데 AI가 요런 코드들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개념상으로 진행되는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스탄드 이제 뭐 저런 전역 변수 관리하는 거를 이제 뭐 API 요청 받아온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식의 그런 미들웨어를 끼고 작업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주스탄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즈 리액트에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오늘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액트 훅입니다. 어 제가 계속 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액트 수업 안에서도 한번 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와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 상태를 관리하고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하는 이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얘네들이 다 리액트가 제공해 주는 훅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훅이 뭐냐면요. 컴포넌트라는 거는 우리 컴포넌트 함수라고 제가 그 코드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액트는요. 다 컴포넌트 함수로 이 화면을 그려 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그려 준다는 걸 화면 렌더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요. 컴포넌트는요. 이 화면 렌더링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는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사실 화면을 그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코드는 저 밑에 뭐 500 줄, 600줄 밑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위쪽 그 첫 줄부터 한 500 줄까지는 이런 로직들 처리하느라 요 컴포넌트가 뭘 그리고 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막 한 화면에서 복잡하게 뭘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컴포넌트를 잘게 쪼개지 않으면요. 이런 일들이 금방 발생합니다. 요게 지금 코드라는 거죠. 컴포넌트 함수고 컴포넌트 함수 안에 뭐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불러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상태 관리하면서 이제 뭐 인증 확인도 해야 되고 유즈 패치해서 그 유즈 이펙트 안에다가 패치를 넣어 가지고 데이터 조회도 해야 되고 근데 요 데이터 조회를 또 유즈 이펙트로 안 하고 어제 배운 그런 뭐 주스탄드나 리덕스 같은 거 그쪽 안에서 처리하게끔 하려면요. 또 막 디스패치도 가져와야 되고 막 그 유즈 어쩌고저쩌고 또 가져와서 또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코드가. 근데요. 컴포넌트에서 이런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건요. 이 화면을 렌더링할 때 필요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사실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인증에 따라서 이 화면에 로그인이라고 보여줄지 로그아웃이라고 보여줄지도 알아야 되고요. 데이터를 백엔드에서 가져와야 이 화면 렌더링할 때 같이 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훅은요. 음 저런 이런 그 컴포넌트 안에서 발생해야 할 여러 가지 로직들을 훅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증 확인이라든지 데이터 조회라든지 그 외 다양한 로직들 처리하는 훅을 컴포넌트 외부 파일로 빼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주스탄드를 쓸 때 뭐 뒷단 백엔드에 API 받아오고 처리하거나 아니면 제 코드 잠깐 보여 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제가 패치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데이터 패칭하는 거를 한쪽으로 빼서 처리를 한다든가 요런 것들이 다 이 컴포넌트 자체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는 가급적 화면을 그려주는 그 코드만 남아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읽기엔 좋은 코드가 돼요. 이게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코딩 방식입니다. 한 함수에 한 가지 역할만 하게끔 하는 거. 한 함수에 한 가지 역할만 하게 하려면요. 많이 쪼개야 됩니다. 많이 나눠야 돼요, 함수 자체에서 로직도. 음. 컴포넌트 함수는 화면 렌더링 자체에만 집중해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로직 처리들 이런 것들을 별도 훅으로 빼서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 오늘 수업의 전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결국 훅 컴포넌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로직들을 밖으로 빼서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컴포넌트가 이렇게 두 개 컴포넌트가 둘 다 데이터 조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 조회하는 훅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인증 확인이 필요해요. 이 인증 확인을 훅으로 분리한다는 개념은요. 이미 우리가 컨텍스트 API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맨 상단 앱의 맨 상단에서 이 사용자가 지금 로그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상태를 밑으로 컴포넌트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에 대한 정보를 컨텍스트 API에서 다루면서 그 데이터를 화면 렌더 이 컴포넌트에게 직접 주입해 주는 방식. 그렇게 함으로써 컴포넌트 안에서는요. 매번, 매번 이 사용자가 로그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동작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고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음 쪼끔은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훅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훅을 그 어 리액트를 리액트 개발을 하면요. 요 훅이라는 개념이 항상 따라오는데 이 훅이 사실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씁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해요. 리액트에서 다루는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이펙트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배웠었던 그 컨텍스트 API에서 쓰는 요 유즈 컨텍스트까지도 이게 사실 다 훅인데요. 훅이라고 하는 것들이 리액트 개발하려면 항상 사용하는 기술들입니다. 보면요. 요 훅은 사실 도입된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어요. 리액트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모습으로 바뀌기 전의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때는 클래스 컴포넌트라는 걸로 개발을 했습니다. 얘도 지금 뭐 한번 싹 바뀐 거예요. 네. 한번 바뀌고 지금은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것으로 자리를 딱 잡은 상태죠. 클래스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컴포넌트 did mount라든지 컴포넌트 did update 같은 어 어 다른 요 프론트 프레임워크들이 선택하던 방식을 동일하게 썼습니다. 요 컴포넌트 did mount랑 컴포넌트 did update가 뭐였냐면요.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면 이 코드를 실행해. 컴포넌트가 컴포넌트에서 어떤 변형 그 어 어떤 특정 값이 바뀌면 이 코드를 실행해라는 거거든요. 익숙하죠? 요거 유즈 이펙트가 이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큰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클래스라는 개념을 막 깊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음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해 준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함수로 이름 지어서 그 컴포넌트 구성을 하는 걸요. 클래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정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걸로 넘어오면서 이제 함수가 함수를 반환한다. 우리가 그전에 요거 요 리액트 들어오기 전에 클로저 수업을 했었죠. 클로저에서 이제 함수 내부에 있는 상태값을 관리하는 것들, 요 그 원래는 휘발돼야 되는 스테이트인데 고게 휘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고 특징,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리액트가 함수형 컴포넌트로 이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장점은요. 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함수형 코딩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결국 그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이펙트 같이 그 컴포넌트 안에서 바뀌는 것들을 리액트가 제공해 주는 훅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요. 곧 얘가 이 컴포넌트 자체가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유즈 이펙트 때문에 뭔가 실행될 때요. 가상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아니라 가상돔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리액트가 알아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는 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네. 훅이 없으면 사실 리액트를 쓸 수가 없죠. 요런 상태값, 일부 상태값이 바뀔 때 얘가 속해 있는 컴포넌트를 한번 다시 렌더링한다는 요런 개념을 실행하거나, 이것과는 이 스테이트 값이 바뀌었을 때 특정 코드를 다시 실행시킨다거나. 네. 어쨌든 정리하면 리액트 훅이라는 건 함수형 컴포넌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리액트에서 함수형 패러다임을 전환되면서 이 리액트 개발자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리액트가 알게끔 하기 위한 코딩 방법.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런 스테이트와 이펙트와 유즈 컨텍스트,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얘네를 그냥 잘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요게 좀 비유를 해 보자면요. 유즈 스테이트는 어 그릇 같은 거죠, 그릇. 요 그릇에다가 뭘 담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요. 유즈 스테이트 훅을 받아오면은 그릇을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뭘 올려 놓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이 뭔가 바뀌면요. 요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주방 기기 같은 거죠. 오븐 같은 거. 요 오븐을 눌러 놓으면요. 얘는 나중에 예약 설정을 해 놓으면요. 얘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굴러갈 겁니다. 그 예약 설정이라는 게 이제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다거나 이 그릇에 있던 무언가가 바뀌었다든가 할 때마다 "요 오븐을 돌려라."라고 예약을 걸어 둔 거죠. 네. 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리액트가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그 강력한 기능들, 가상돔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 전환을 빠르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내가 리액트한테 그릇을 받아오고 오븐을 실행하는 방법을 받아오고, 요런 겁니다. 자, 리액트 훅의 장점입니다. 음 요 훅이라는 건요. 일단 커스텀 훅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훅 자체는 얘네들을 뜻하는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컨텍스트 하는 거. 근데 제가 앞선, 자, 여기에서 이 훅을 이용해서요. 컴포넌트가 해야 될 일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 화면을 렌더링하기 위해선요. 데이터 패칭도 해 와야 되고요. 지금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서비스가 외국에도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언어팩이란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한국에서는요. 내가 코딩할 때 그냥 한글을 이 JSX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XML, 이 화면 HTML에다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요. 나중에 미국 버전 어떻게 할 건데요? 다시 만들까요? 앱을? 그때도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의 힘을 받아야 되고, 그 코딩되는 방식은 결국 그겁니다.
그 화면에다가요. 내가 글씨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요. 그 글씨 타이핑하는 것조차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관리하게끔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른 곳, 이 언어를 관리하는 그 팩에서는요. 이 버튼에 들어갈 뭐 제출이라는 글자를 한글 버전으로는 제출이라고 하고 영어 버전으로는 서브밋이라고 하고 에스파어 버전은 에스파너 그러니까 스페인어 버전으로는 뭐 그 스페인어로 버튼이라는 뜻을 이렇게 미리 정해 놓고 이렇게 정해 놓고 사용자의 언어 선택에 따라서 버튼인지 서브밋인지 에스파뇰인지 요걸 정해서 리턴을 해 주게 됩니다. 음. 그래서 화면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요. 컴포넌트가 화면 렌더링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화면 렌더링 하는 것 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훅으로 분리시키는 거고 요 훅으로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요 훅은요.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이펙트를 포함하는 코드를 분리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혹은 유즈 컨텍스트 같은 것들. 네. 그래서 훅을 쓰면 좋은 건요. 내가 유즈 패치 뭐 데이터를 조회하는 로직을 별도로 빼 놨어요, 훅으로. 마치 우리가 주스탄드를 쓸 때처럼 주스탄드를 사용해서 포스트 데이터와 통신하는 코드를 한 곳에서만 처리하게 했어요. 요거야, 요거. 주스탄드에서 use stores에서 포스트 슬라이스 말고 유저 스토어를 봐야겠군요. 네. 이거는 이제 요렇게 분리시키는 건요.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요거 우리가 어제는 저녁 변수를 관리해 주는 저녁 상태를 관리해 주는 라이브러리의 힘을 도움을 받은 거죠. 요런 식으로 패치 유저스 사용자의 목록을 조회한다거나 사용자를 아이디 기반으로 조회하는 거. 백엔드와 통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엔드와 통신해야 되는 이 코드를 유저 스토어라는 곳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이제 어떤 특정 사용자를 조회해야 될 일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로그인을 처리해야 된다든가 이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를 유지시켜도 되는지 본다든가 혹은 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서 이 사용자 정보의 뭐 국가 값에 따라서 뭔가 화면을 바꿔줘야 된다든가 이 사용자 정보가 진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한다든가 너무 다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려고 하는 프로덕트에서 데이터 패칭할 일들은요 정말 많을 거예요. 그거를 매번 이만큼의 코드를 이 트라이 캐치 트라이부터 요거 하는 요 코드를 매번 컴포넌트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특정 코드로 분리를 시켜 놓고 얘를 이제 매 컴포넌트마다 갖다 끼면 되는 거죠. 음. 여기죠. 왜 이렇게 나올까요? 네.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 값이 있으면 이 데이터 조회하는 함수를 실행한다. 요거 하지 않았으면요. 이만큼의 코드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트라이 캐치하는 요 코드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어싱크니까 이거 또 코드도 분리시켜야겠죠. 그냥 이렇게 해 놓을게요. 네. 커스텀 훅으로 만든다는 건요. 결국엔 개발자, 내가 이 코드를 보고 있는 내가 더 읽기 쉬운 코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코딩해도 돼요. 이거 안 쓰고요. 그냥 요렇게 해 가지고 화면 이 화면 들어오면은 유즈 이펙트로 데이터 패칭해서 그 데이터 패칭된 결과로 이 화면을 밑에 컴포넌트에 자바스크립트 XML 내에서 그려질 거를 이렇게 완성을 해 준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커스텀 훅을 분리한다는 뜻은요.
이거를 더 요런 식으로 훨씬 간편하게 쓰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또 다른 좋은 점요. 요 패치 바이 유저 아이디 여기서 만약에 주소가요. 지금 얘를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주소가 바뀌었어요. 근데 사용자를 조회하는 이 코드는 유저뿐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코드가 다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다 찾아가서 이거 다 바꿔 줘야 되거든요, 매번. 얘가 바뀔 때마다 얘를 쓰고 있는 코드를 다 찾아가 가지고 이게 유저를 조회하는 코드가 맞나 보면서 얘를 다 바꿔 줘야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작을 때는 할 만한데요. 이게 프로젝트가 커지면요. 이거 자체가 큰 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코드를 분리시키면 좀 더 쉽다가 네 전달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음 봤고요. 결국 방금 보셨던 저런 패칭하는 데이터를 패칭하는 로직을 컴포넌트 안에다가 둘 것이냐 아니면 얘를 별도 파일로 분리시키고 이 별도 파일을 여러 컴포넌트에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재사용성, 코드 가독성, 유연성, 테스트 용이성 요런 게 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계속 제가 이거 수업을 준비할 때는 클래스 컴포넌트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괜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음 어쨌든 좋아진 겁니다. 좋아졌습니다. 네. 클래스 컴포넌트 쓸 때보다 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요. 이 좋은 훅의 기능을 쓰려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요게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요 개발하다 보면요. 막 유즈 이펙트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시키고 싶어 가지고 막 비비 꼬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종종 있거든요. 유즈 이펙트가 어떻게 실행되죠? 유즈 이펙트가 요 의존성 배열 코드에서 이 의존성 배열에 있는 이 값이 바뀔 때 얘가 실행이 됩니다. 유즈 이펙트가. 지금 보면요. 의존성 배열에 상태가 들어가는데요. 그 상태예요, 지금. 유저 아이디도 있고 뭐 패치 바이 유저 아이디, 뭐 클리어 커런트 유저 요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사실 상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유저 스토어라는 거 안쪽에서 요건 좀 주스탄드 특징이라 잠깐 얘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상태 값이 바뀌면 이 코드를 실행해라. 라는 게 결국에 요 유즈 이펙트가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화면을 구성하다 보면요. 막 다이나믹하게 화면이 막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코드를 실행시키는 게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얘를 막 이런 처리도 합니다. 막 얘를 if 문 안에다가 넣어요. 막 그래 가지고 뭐 뭐지? 저거 씁시다. 뭐 유저 로딩이면은 그때 요거 이펙트로 그때 얘가 막 이렇게 실행되라라고 하게끔 막 하고 싶은 욕 막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내 코드가 실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보통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유즈 이펙트는요. 최상단에 선언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즈 이펙트가 어떤 조건절이나 반복문이나 어떤 블록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리액트 훅의 규칙이에요. 리액트 훅은 반드시 same order in every component render. 컴포넌트가 렌더되는 곳과 같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얘가 조건에 따라서 유즈 이펙트를 적용시킨다거나 유즈 이펙트나 유즈 스테이트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선언한다든가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보면요.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막 데이터를 막 카테고리스라고 해 놓고 막 요런 거 막 2개 만드는 거죠. 이거
네, 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카테고리스 요 배열 데이터를 화면에다가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다 상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 하나하나가. '얘네 하나하나가 다 상태로 관리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를 요런 식의 코드를 작성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폼은 돌려서 이거 카테고리스만큼 배열을 돌면서 여기 카테고리 꺼내고 얘를 이제 const state로 use state 배열 cat를 넣고 여기다가 카테고리 set 카테고리 요렇게 해서 내가 그 상태 값을 더 멋있게 선언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 그냥 하나, 둘, 세 개 그냥 상태로 선언하면 되는 건데 요거 세 줄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멋있게 상태로 관리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요거 하나 넣고 요거 두 번째 거 해서 여기 넣고 여기 세 번째다 뭐 세 번째 넣었다 칠게요. 그리고 이거를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셋 카테고리 3, 셋 카테고리 2, 셋 카테고리 1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스테이트로 똑똑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코드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훅의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요거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지켜줘야 리액트가 이 컴포넌트가 안정적이게 동작한다는 걸 인지하고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 훅은 then once possible because it occurs in a loop. 루프에서 선언되면 안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네. 리액트 훅은 반드시 컴포넌트가 렌더되는 곳과 같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컴포넌트 렌더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 얘네들이죠. 뭐 렌더링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 컴포넌트의 최상위에서 선언돼야 된다. 좀 다 되돌릴 거예요. 아니 다 지워버릴까요? 지울게요. 네. 안 쓰는 코드니까. 카테고리스 이거 지우고 유지 이펙트를 로딩. 네, 이거 감싸는 코드가 잘못된 거죠. 짜지 않고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네. 잠깐 코드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국엔 리액트가 익숙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리액트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 방법이 더 똑똑한 방법이 맞거든요. 막 카테고리가 지금 제가 막 3개를 했는데요. 사실 막 100개 있어요. 100개 있어요. 그러면 100개를 다 스테이트로 선언하고 있을 거예요?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사실 그 100개가 담겨 있는 배열을 스테이트로 담고 해야 되는 거였겠죠, 사실은.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스테이트 선언을 조건절이나 반복문 그런 블록문 안쪽에다가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스테이트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뭐 다른 유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보통 훅 이름을 지을 때 앞에다 유즈를 넣거든요. 그것들은 전부 다 이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에서 호출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최상위 레벨이라는 게요. 코드에서 이 위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 깊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if나 form은 같은 걸로 해서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최상위 요 루트 단에서 실행돼야 된다. 요런 규칙이 있습니다. 컴포넌트와 훅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컴포넌트는요, UI 렌더링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코드처럼 JSX 코드가 바로
그 화면에 바로 보이는 게 이상적이에요. 컴포넌트에서는요, 가급적 요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이 좀 적은 게 유리합니다. 적고 이게 바로 여기가 나오는 게 유리해요. 자, 얘를 지금 이 코드도요, 사실 보면요, 요 메터리얼 UI 요거 많이 쓰고 있어 가지고요, 코드가 한눈에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얘를 리팩토링 하려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 무이 쓰는 거요, 전부 다 컴포넌트 분리시킬 것 같습니다. 요만큼을, 이만큼을 이제 뭐죠? 유저 에러 컴포넌트로 빼버리고, 이만큼을 커런트 유저가 없을 때 유저 not exist 같은 컴포넌트로 빼버리고, 그렇게 빼면은 장점이요, 얘네들은 계속 재사용하면 돼요. 네. 여기저기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분리시켜 놓으면. 이제 요게 실제로 필요한 코드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코드인지 읽히나요? 잘 안 읽힙니다, 요거. 얘도 사실 리팩토링 하려면요, 더 많이 컴포넌트를 쪼개야 됩니다. 이거를 읽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코드는요, 그냥 봤을 때 바로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하는 일은 마치 글을 쓰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을 쓸 때 음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막 난잡한 글들이 있어요.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 글. 막 서문에서 결론도 한번 얘기했다가 뒤에 결론쯤 가 가지고 또 딴 얘기하고 있고 한 그런 글들이 있는 반면에, 딱 정확히 해 줘야 될 말들만 잘 해 주는 글들이 또 있는 거죠. 지금 요 자바 JSX 파일, 요 컴포넌트 함수는요, 화면을 렌더링하는 게 가장 주요한 일이에요. 화면을 렌더링하는 것만 잘 해 주게 이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잘 작성된 코드입니다. 근데 이걸 잘 작성하려면요, 얘가 막 복잡한 요 비즈니스 로직, 이 요 그 뭐 데이터 패칭하고 사용자 인증됐는지 매번 검증하고, 그런 코드들을 딴 데로 분리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컴포넌트 같은 것도요, 지금 요만큼 묶어 가지고 별도 얘는 진짜 반복되는 코드 같거든요. 로딩하는 거니까. 서큘러 프로그레스, 요게 이게 빙빙 도는 그거 말하는 걸 거예요. 빙빙 도는 거 요거는 지금 유저에서 로딩할 때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 뭐지? 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막 여러 사람들이 그 게시글을 하죠. 네. 게시판을 구현하는데 막 주제마다 게시판을 다 따로 만들어 놨어요. 어디는 이제 태구 애호가 그 게시판이고, 또 어디는 이제 커피 애호가 게시판이고, 또 어디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시판이에요. 근데 각 게시판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을 거거든요. 디자인은 다를지언정 동일하게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코드들은요, 분리시켜 가지고요, 그 태구사랑 게시판, 그리고 게임 게시판, 만남 주선 게시판, 이런 데에서 버 반복되는 코드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컴포넌트를 분리시켜 가지고 더 가독성 있는 코드, 읽기 좋은 코드로 만들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안 하는 이유는요, 요거 시작하면요, 사실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리팩토리 하려면은 끝이 없거든요, 사실.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요, 어 많이 얘기해 보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구성을 어떻게 짤까? 요 컴포넌트 분리하는 요 규칙들을 어떻게 짤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자, 아무튼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컴포넌트는 UI 렌더링이 주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UI 어떤 UI가 렌더링 되는지 잘 보이게끔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잘 짠 코드라는 거. 그리고 훅은요. 훅이 이제 이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뭐 상태를 관리해 준다든가 뭐 뭐가 바뀌었을 때 또 뭘 데이터를 패칭해 온다든가 하는 그런 로직들을 밖으로 빼 버리는 겁니다. 얘를 캡슐화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뭐 여기까지 막 안쪽까지 설명하기는 음 음 이 유저 여기선요. 이걸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얘 안에서 무슨 로직이 도는지 이 유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 유저 스토어가 제공해 주는 이런 상태들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 안에서 돌아가는 복잡한 로직들은요. 얘가 알아서 하면 돼요. 이 유저 스토어가. 요런 걸 대충 캡슐화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로직들을 유저 스토어라는 걸로 하나의 캡슐로 담아 놨다. 요런 걸 이제 캡슐화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내 코드, 내 요 유저 코드, 내 유저 컴포넌트에서 얘네들 안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되게끔 하는 거. 요걸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요게 중요한 게요. 제가 뭐 몇 번 계속 말버릇처럼 저도 말버릇처럼 하는 말인데요. 잘 쓴 코드는 코드의 관심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작성한 글은 읽기 쉬운 글의 특징들처럼 내가 해야 될 말들만 딱 하고 끝나요. 그 외의 거는요. 다른 책을 보면 돼요. 컴포넌트는 UI 그리는 게 핵심이고요. 컴포넌트에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로직들, 그 로직들을 훅으로 분리시켜 놓고 이 훅을 여기저기서 재사용하게끔 하는 게 잘 짜여진 코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커스텀 훅은 이제 이 훅에서 이어집니다. 자, 훅이라는 게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컨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뭐 유즈 래프라든지 막 이것저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가져다가 내가 내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내 커스텀 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커스텀 훅이라는 건 내가 만든 함수입니다. 내가 요 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훅은 결국엔 리액트가 내 컴포넌트에 있는 변화, 상태가 바뀐다든지 상태를 선언했다든지 무슨 사이드 이펙트가 나 가지고 뭘 바꾼다든지 하는 그것들을 알아차리게끔 해 주기 위해서 연동시키는 거거든요. 훅이 연동이란 뜻이에요. 갈고리 그 훅이어서 내 컴포넌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리액트가 가상 도움으로써 알아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연동시켜 놓은 게 이 훅이에요. 근데 내 멋대로 내가 코드 그냥 짜면요. 이게 훅이 되지가 않겠죠. 내 멋대로 내가 짠 함수는 그냥 펑션일 뿐입니다. 내가 짠 펑션. 근데 얘가 훅이 되게 하려면요. 리액트가 제공해 주는 훅을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뜻이 요거예요. 내가 자 커스텀 훅이라는 건요. 존재하는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끼리 보통 이렇게 만들더라 하는 그런 예시들은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규칙은 아니고요. 어 어 법칙은 아니죠. 예예. 규칙이라고는 볼 수 있겠다. 네. 네. 유즈로 시작해야 된다. 유즈로 시작해야 된다. 요것도 규칙입니다. 유즈로 시작해야 리액트가 이 코드가 어 훅이구나라고 인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유즈로 시작해도 그 안에서 리액트 훅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요. 얘는 그냥 내가 만든 유즈로 시작하는 함수일 뿐이에요. 이거를 리액트가
코드가 바뀌었을 때 상태가 바뀌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 내 코드를 실행해 준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결국 내 코드가 리액트의 가상 도구과 연결시킬 방법은 리액트가 제공해 주는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이펙트들을 조합해서 내 코드를 짜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주스탄드나 리덕스를 뜯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쪽에는 분명히 얘네들을 쓰고 있을 겁니다, 걔네들도. 네. 그러고 네, 반환값이라는 건 네,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네, 그 이 반환값이 뭐냐면요. 지금 바로 예시가 있어요. 제가 그 주스탄드가 왜 뭐야, 주스탄드가 훅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냐면요. 너무 생긴 게 훅처럼 생겼어요. 이 반환값의 의미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맨 끝에 아이고 익스포트 디폴트 했네. 네, 잠깐 리덕스 좀 볼게요. 리덕스가 이게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익스포트 이거 디폴트 해서 쓰는 건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유즈 스토어. 이게 네, 직접 설계하는 거랑 또 조금 다르긴 하네요. 지금 얘는요, 내가 여기다가 넣은 걸 이 cre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 반환해 주고 있어요. 요 반환하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걸 텐데요. 결국 얘 가져다가요,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 거, 요걸 반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환값을 설정하는 게 자유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객체를 반환해도 되고요, 함수를 반환해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요, 얘 지금 요거 객체겠죠, 커런트 유저 로딩은 불리언 타입이겠죠. 불리언 타입. 유저 에러는 뭐였을까요? 살짝 헷갈리는데 뭐 객체일 것 같아요. 근데 얘는요, 함수죠. 패치 바이 유저 아이디. 함수를 반환하고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입니다. 요 내가 커스텀 훅으로 만든 거에서 반환값은 내가 정하면 됩니다. 근데 얘 지금 주스탄드는 그 반환하는 로직을 이 크레이트 안쪽에다가 숨겨놨어요. 요런 게 또 캡슐화죠. 요런 또 캡슐화 개념이죠. 얘가 처리하는 복잡한 로직을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대신 해주고 있다. 나는 그냥 얘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커스텀 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컴포넌트 간 로직 공유가 가능하다. 코드 중복이 감소한다.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다. 이거 결국 다 앞에 훅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요 커스텀 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냐? 요런 게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형태의 폼을 로직 분리를 시킨다든가, 창 크기가 바뀔 때마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게 있어서 이 창 크기 바뀌는 거를 이제 훅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든가. 네. 이게 그나마 제가 만든 코드와 개념이 유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패치 매니저라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패칭하는 거를 한쪽에서 따로 처리하게끔 했던 거. 고것과 얘가 그나마 개념이 유사할 것 같은데요. 자, 11시 네요. 잠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린트는 검사 도구입니다. 제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쉬는 시간 11시 10분까지 가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진 찍겠습니다. 다들 카메라에 얼굴 잘 나오게 부탁드려요. 네, 완료됐습니다. 1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셨을까요? 네. 재원님이 린트를 물어보셔 가지고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설명을 드리긴 했어야겠다 싶어서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린트가요. 이거 저희 강의 초기에 한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언제 나왔었냐면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익스텐션 깔라고 하면서요. ESLint도 까셔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것도 깔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얘가 프리티어와 세트로 보통 같이 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리티어가 뭐였죠? 저희가 파일 코드 편집하다가 저장하면 알아서 이쁘게 포매팅 해주던 그 플러그인이었죠. 익스텐션, 네, 익스텐션이었죠. ESLint는 얘도 마치 프리티어처럼 코드를 이쁘게 포매팅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린트가 검사하는 시점은 보통은 빌드 때예요. 우리처럼 이런 리액트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발자들이 막 개발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코드를 빌드해서 뭔가 실행하려고 할 때, 혹은 이제 다른 개발자들과 내 코드를 공유시키기 전에, 그 전에 린트 검사를 한번 하고 코드를 공유하거나 린트 검사를 하고 빌드해서 배포를 하거나, 보통 요런 타이밍 때 린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린트가 뭐냐? 코드를 이쁘게 하는 거인데 이걸 설명해 드리려면요. 코드 컨벤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코딩 컨벤션. 별거 아니고요. 습관이다, 습관. 코딩 습관. 이 인터넷이 어딨지? 네네. 코딩 컨벤션. 결국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코드의 규칙을 타이핑하는 규칙,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개발자들은요. 지금 얘 띄어쓰기 2개 돼 있었잖아요. 2개 쓰냐? 이렇게 탭해 놓고 쓰냐? 그 차이거든요. 이게 들여쓰기를 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뭐 제이슨 같은 거 했을 때 지금 보면요. 이렇게 하고 맨 밑에 또 컴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없네. 왜 없지? 얘는 또 컴마가 없는 그건가 보네요. 여기 요 끝에다가 컴마를 하나 더 넣냐 안 넣냐 하는 그런 코딩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린트가 어떻게 실행되냐면요. 보통은 이 스크립트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린트는 일반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프로젝트 세팅할 때. 그래서 비트도 우리가 비트를 통해서 요 프로젝트를 세팅했었죠. 보면은 린트가 설치되어 있고, 얘가 우리는 그 플러그인으로 설치했던 ESLint를 얘는 패키지로 실행을 시켜주고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린트를 적용시키고 싶으면 npm run lint를 하면 돼요. 마치 내가 npm run dev, npm run build, npm run preview를 했던 것처럼 npm run lint를 하면 내 지금 이 ESLint의 설정 값에 따라서 그 코딩 컨벤션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오류가 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거 설정하는 거는 이 파일입니다. ESLint config.js. 얘도 우리가 뭐 코드 쳐서 만든 적 없고요. 비트로 프로젝트 처음 세팅했을 때 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얘한테 물어본 게 이거 규칙이에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요. 이 룰스 쪽에 뭐 에러를 줄 수도 있고요. 원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오프라는 걸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규칙을 끄냐 아니면 경고만 주냐, 오류로 내주냐, 에러를 내주냐 하고, 뭐 막 이 룰스를 여러 가지를 계속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 뭐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뭐 이거 따옴표 때 홀 따옴표를 쓰냐 쌍따옴표를 쓰냐 뭐 고런 거를 린트 규칙으로 정해 줄 수도 있고, 인덴트 이게 들여쓰기를 2개를 하는 거냐 하냐 4개를 하는 걸 하냐 고런 것도 규칙으로 정해 줄 수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가장 주요한 것 같아요. 랭귀지 옵션. 보통 얘를 ECMS 스크립트를 네 몇 버전의 ECMS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언어 옵션을 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마치 뭐 그 ECMS 스크립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몇 년도 버전을 쓸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버전마다 쓰던 문법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VAR이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VAR을 안 쓰는 게 표준이죠. 지금은 let과 const를 쓰는 게 ES6 플러스 이상부터는 let과 const를 쓰는 게 표준인 것처럼.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이 가능한 게 이 린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더 알아볼까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씁니다. 네. 그래서 JSS 키 뭐 그래서 리액트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네, 루스 오브 훅스. 그 리액트 훅 안 지켰을 때 에러 낼 거냐? 에러 내야죠. 요거는 우리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리액트 훅이 그 if문 안쪽에 들어있냐, for문 안쪽에 들어있냐.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이 선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규칙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린트를 별도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에 대해서 설정을 조금 제대로 하고 싶다면. 네.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룰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시켜 놓고 팀원분들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런 게 있고요. 네. 요게 린트입니다. 네. 린트 설명을 한번 언젠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린트를 쭉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컴포넌트. 왜냐면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니까.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를 잘게 쪼개 가면서 마치 우리가 신텍스 코드라고 하는 그냥 div 태그 쓰는 거 말고 HTML에서 그냥 div 뭐 p 태그 요런 거 쓰는 거 말고 헤더라든지 article이라든지 섹션이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태그명을 썼던 것처럼 아예 그 태그만 읽어도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끔 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게 요 컴포넌트 기반 개발이죠. 왜냐면 그 컴포넌트 함수명을 내가 지으는 거니까. 얘가 헤더인지 얘가 뭐 유저인지 얘가 유저를 쓴지 요런 거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그 글씨가 글을 읽었을 때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론이 가능하게끔 함수명을 정해 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컴포넌트가 리액트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 컴포넌트는 사실 화면을 렌더링하는 게 가장 주요한 역할이에요. 화면에 적절한 HTML을 렌더링해 주는 게 주요한 역할인데 이 화면 렌더링 하려고 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사용자 인증 정보도 확인해야 되고 사용자가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알아야 그 언어에 따라서 HTML을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뭐 지금 사용자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뒷단에서 서버로부터 받아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 주기도 줘야 되고, 이 컴포넌트 자체는 화면 렌더링만 하면 좋겠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훅이라는 개념으로 분리해서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이 훅 자체는 리액트가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가상 돔이 내 화면 내 컴포넌트에서 뭔가 변화가
변화가 있을 때 내 컴포넌트를 언제 렌더링 해줄지를 결정해 주는 게 스테이트인데, 이 주요한 스테이트를 알게끔 하는 게 이 훅이라는 거죠. 이 리액트 가상도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컴포넌트를 연동시켜준다, 훅 해준다. 대표적인 게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그리고 저희 컨텍스트까지 배웠고요. 이거 외에도요, 개발하시다 보면요, 뭐 유즈 래프라든지, 내일 배울 내용이었는데 그 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자질 여러 가지 훅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 훅들을 통해서 컴포넌트 코드와 컴포넌트에서 화면을 렌더링 해 주는 코드와 컴포넌트에서 로직 처리가 필요한 코드를 분리시키자라고 하는 게 요 커스텀 훅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주스탄드가 데이터 패칭하는 거를 주스탄드가 만든 유저 스토어라는 코드에서 처리하게끔 한 거. 그러면 당장 이 유저라는 컴포넌트에서는 데이터 패칭하는 로직이 요 함수 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니까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좋은 글, 가독성이 높은 좋은 코드가 좋은 글처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커스텀 훅이고요. 내가 만든 커스텀 훅이 훅으로서 동작을 하려면요, 일단 2개 정도 규칙이 있다. 내장 훅을 사용해야 된다. 유즈 스테이트든지 유즈 이펙트든지 그 리액트가 제공해주는 훅을 내가 만든 이 훅 함수와 조합을 시켜줘야 된다. 조합시킨다는 건 결국에 내가 내가 만든 훅 함수, 내가 훅이라고 주장하는 이 펑션에다가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를 섞어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름도 유즈라고 지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지금 린트 보고 왔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리액트로 만든 훅을 훅으로 인식할 때 유즈라고 앞에 넣어준 거, 요것도 코딩 컨벤션 개념이죠. 코딩 컨벤션. 자, 그리고 반환값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더라. 아까 주스탠드 보니까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도 받아하고 있고 그런 형태인 걸 봤습니다. 자, 커스텀 훅을 써서 장점은 컴포넌트가 로직 공유가 가능하다. 이거 결국 다 가독성 좋다로 퉁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많이 사용하는 게 유즈 폼, 동일하게 반복되는 폼 정보를 관리하는 훅을 별도로 관리하게끔 하는 거. 네, 요런 게 있다인데요. 설계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지키면 좋다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요, 결국에 다른 언어로 개발할 때 다 똑같습니다. 내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나, 내가 자바로 개발하나, 내가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개발하나, 내가 타입스크립트 가지고 개발하나, 내가 루비 가지고 루비 온 레이스로 뭘 서비스를 하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엔 요런 거 잘해주는 개발자가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코드를 잘 읽히게끔 하면 돼요. 잘 읽히게끔 한다는 의미는 가급적 한 가지 파일에서 한 개의 일만 처리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여기저기서 재사용 가능하게끔 설계하는 거. 요 재사용성이라는 게요, 요게 프롭스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코드가 되잖아요. 그게 싫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프롭스로 위에 걸 반드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위에 거 아래 거 코드가 의존적인 거죠. 서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코드가 돼 버리니까요.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독립적이게 만들고, 그리고 요거는 이름 잘 지으라는 거거든요. 딱 요 코드 이거는 컴포넌트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거 보면서요,
단순 커스텀 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내가 어떤 언어를 쓰든 그 내가 뭔가 코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걸 염두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자 봅시다. 단일 책임. 결국 도메인 분리, 관심사 분리. 그 얘기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코드를 잘 쓰는 방법인 거고요. 잘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작은 단위의 일로 함수를 한 가지 함수가 최대한 작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큰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 함수의 조합으로 만들다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고 여러 함수들이 여기저기서 재사용되게끔 반복되는 로직을 최대한 없게끔 처리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디 컴포넌트에 의존되게끔 설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얘 자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좋은 코드다. 그리고 딱 이름 봤을 때 읽히면 너무 좋겠더라. 신텍스 우리가 그냥 div나 p 태그보다 시멘틱 태그를 더 좋아했던 것처럼 아티클이라고 직접 써져 있고 섹션이라고 써져 있는 그 코드를 좋아했던 것처럼 딱 이 함수도 똑같습니다. 함수명을 읽었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하는 함수일지 예측이 되는 게 좋은 함수 이름 짓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요. 보통들 이제 코드 짜는 것보다 함수명 이름 짓는 걸 힘들어합니다. 변수명 이름 짓고 함수명 짓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해주는 게 좋은 개발자의 기준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심지어 내 코드를 누군가 읽는다고 하면은 잘 짜야겠죠. 그런 압박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를 염두에 놓고 개발하는 코드가 품질 좋은 코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커스텀 훅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요거 중요합니다. 다. 스테이트도 반환 가능하고요. 함수도 반환 가능한데요. UI는 반환이 안 됩니다. UI가 반환되는 순간 얘는 훅이 아니라 컴포넌트입니다. UI를 반환한다는 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훅에서 해야 될 일은 화면과는 관련 없는 로직 처리를 훅이 담당하는 겁니다. 훅은 UI를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UI와 훅에서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UI가 섞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걔는 컴포넌트입니다. 분리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그 분리된 컴포넌트가 이 훅을 쓰게끔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뭐가 맞는 코드 작성인지 어려운 겁니다. 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분리를 많이 하면요. 이거 읽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건 개발자 취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자들은 이거 있잖아요. 단일 책임 원칙. 이거를 어디까지 로우 레벨로 잡느냐 가지고 개발자들의 기풍이 달라져요. 진짜 함수에서 정말 한 가지 일만 처리하게끔 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큰 맥락으로서 한 가지 일만 처리하게끔 하겠느냐, 요거에 따라서 함수의 잘게 쪼개지는 게 달라집니다. 결국 여기 설계 원칙과 잊지 말아야 할 점 여기 요 내용들이 약간은 일반적인 코드 작업하는 내용들과 많이 맞닿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클린 코딩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린 코딩 자체는 사실 자바 쪽을 기반으로 한 이제 스프링 기반의 책인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생태계가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고요. 네. 또 너무 과도한 캡슐화는 디버깅이 어렵게들 한다라는 얘기고, 훅 규칙을 준수한다. 네, 네, 그쵸. 리액트 훅은 최상위 호출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존성 배열, 의존성 관리 이게 잘못되면요 무한 호출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패칭을 무한으로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으로 데이터 호출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걸 해볼 겁니다. 유즈 패치라는 걸 만들어 볼 거고요. 커스텀 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주스탄드와 리덕스는 자체적으로 얘네들도 다 훅일 거예요. 훅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태를 관리해 주니까. 컨텍스트 API를 가져다가 만든 훅일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치 주스탄드나 리덕스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처럼 우리의 커스텀 훅을 만들 겁니다. 뭐 하는 훅이냐? 패칭하는 훅을 만들게요. 데이터 패칭하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훅을 만들 건데요. 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거의 필수적이죠. 항상 발생하는 일이고 컴포넌트마다 API 호출이 반복된다. 뭐 로딩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통신하다가 오류 났을 때 처리하고 요런 코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계속 중복되니까 컴포넌트 코드에서는 얘가 뭘 렌더링하는 건지만 잘 읽혔으면 좋겠는데 맨 윗줄에 1번부터 적어도 100번째 줄까지는 이거 처리하느라 코드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훅으로 분리시키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를 한 곳에서 하니까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네, 뭐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로직 커스텀 훅으로 추상화한다. 제가 가끔 추상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추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결국 그 캡슐화하는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코드를 전부 다 여기다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는 게 아니라 어디 딴 데다 빼놓고 그거를 가져다가 쓴다. 네,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로직을 매번 구현하는 게 아니라 커스텀 훅으로 추상화 시켜 놓고 그 커스텀 훅을 컴포넌트들이 가져가게끔 한다. 요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해 보겠습니다. 엑시옥스를 쓸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버가 반드시 데이터를 반환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패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에러 핸들링도 잘 안 했고요. 요거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내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으면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예요. 근데 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조회해야 돼요. 이 사용자의 주소 정보라든가 이 사용자가 그동안 주문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조회해야 되는데 백엔드 서버 쪽에다가요. 그냥 내 이름 김태민의 주문 내역 알려줘. 라는 거를 미니 조교님이 했을 때 알려주면 안 되겠죠. 내 주문 내역인데. 내 개인 정보인데 미니 조교님이 서버한테 주문 내역 알려줘. 근데 이름이 김태민인 거. 이름이 김태민인 거에 주문 내역을 알려달라고 미니 조교님이 요청을 보냈더니 내 주문 내역을 미니 조교님한테 알려줬어요. 이러면 네,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네. 그래서 이때 써야 되는 게 인증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인증이에요. 이 사용자가 로그인했다라는 인증 정보를 프론트에서 들고 있어야 되고요. 백엔드에 요청 보낼 때 이 인증 정보를 담아서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내 김태민의 주문 내역을 알려줘. 근데 나 토큰 여기 있어. 나 로그인할 때 받았던 토큰, 나 로그인할 때 받았던 신분증 같이 있어. 요거 껴서 보내줄게. 내 정보 알려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정보를 알려줘. 김태민의 주문 내역 정보 알려줘. 라고 요청 보냈는데 미니 조교님의 토큰이 껴져 있어요. 미니 조교님의 신분증이 껴져 있어요. 그러면 조회가 안 돼야겠죠. 요런 게 인증 처리입니다. 인증이 중요한 이유예요. 요런 게 또 보안이고요.
제가 방금 예시를 들을 때 "요청을 보낼 때 내 신분증을 껴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큰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인터셉터 해서 토큰을 껴서 보내야 됩니다. 인증 헤더. 이게 authentication 헤더인데요. 요거는 엑시오스 구현하면서 한번 명확하게 봐 보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한 얘기라는 건지. 그리고요. 매번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우리 패치하면요. 패치에서 받아온 리스폰스를 또 await해서 response.json이라는 코드를 해서 그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걸 하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패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면은 그거에다가 또 await response.json 해서 반환받은 데이터를 빼내는 거. 요게 매번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고 이런 그 요청 전후에 인터셉터 하는 거. 그 authorization에 뭘 코드를 넣어 주는 거. 이런 게 엑시오스가 잘 지원을 해 줍니다. 패치 API보다 직관적이고 기능 풍부하고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도 엑시오스를 사용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결국엔 패치로 다 구현 가능한 거예요. 패 그러니까 이런 제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불안한 게요. 마치 패치는 너무 구리고 엑시오스만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패치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패치에서 매번 반복되는 무언가를 엑시오스가 좀 더 낫게 해 준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를 배웠지만 PHP로 서비스되는 사이트를 보고 '아 저거 모던하지 않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PHP로 만든 사이트가 더 잘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명신님. 예예. 네. 네. 그래서 요 파트가 좀 그런 파트예요. 좀 많이 알면 좋은데 이게 또 지식의 저주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놓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엑시오스를 해볼 겁니다. 일단 패치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어제 제가 보여 드렸던 제 코드는 패치로 충분히 기능을 다 구현했습니다. 엑시오스가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거를 저는 제가 직접 구현해서 썼습니다. 예. 보시죠. 얘도 라이브러리니까요. 그 기본 제공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그 어 기본 제공해 주는 거는 패치고요. 엑시오스를 깔아서 사용해야 되고 이 엑시오스도 뜯어보면 분명히 안쪽에서 패치를 쓰고 있을 겁니다. 자, 결국 뭐 엑시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유즈 패치입니다. 유즈 패치. 유즈 패치를 안 쓰면 그리고 우리가 커스텀 훅으로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로직을 분리하지 않으면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컴포넌트마다 API를 호출하겠죠. 뭐 유저 리스트에서도 요 유저스를 조회를 해야 될 거고 이게 아니라 유저스 리스트가 아니라 뭐 포스트 안쪽에서도 뭐 유저를 조회해야 되는 기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것과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뭐 로딩이라든지 에러 처리하는 코드도 매번 반복될 겁니다. 어 상태 관리와 렌더링하는 코드가 혼합되어 있어도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더 잘 쓰기 위해서 얘네를 분리시킨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API 로직을 수정하려면 모든 컴포넌트 수정이 필요하다. 네. 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요 커스텀 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적용하면 이런 식의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포넌트마다 API 호출하고 로딩하고 에러 처리하는 로직이 반복되니까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글자가 안 바뀌었네요. 네. 뭐죠? 제가 이때 졸면서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 적용하면요. 어쨌든 유즈 패치 쪽에서 이제 데이터 패칭하는 거를
데이터 패칭할 로직을 이쪽에 다 빼놓고요. 화면단에서는 이거 3개 받아 가지고 화면 렌더링 하는 것만 처리하면 되겠다입니다. 보면요. 이 데이터 패칭하는 로직이 필요한 거는 이제 다른 데서 다 처리하면 처리하면 되겠죠. 이것도요. 지금 유즈 패치라고 해서 그런데요. 얘를 또 추상화할 수도 있습니다. 유즈 패치를 또 추상화해 가지고 쓰고 있는 무언가 다른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고것도 실습 때 여력이 되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여기까지네요. 좋습니다. 자, 요거 쪼끔만 해 보죠. 네. 지금 40 분인데 프로젝트 세팅 정도만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린트 설명하던 거고요. 셀시에 지금 users 자바스크립트 XML이 얘는 지금 데이터 패칭을 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스에 있는 유저 스토어 얘를 통해서 데이터 패칭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만들게요. 결국 얘랑 유사한 게 만들어질 겁니다. 얘랑 유사한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요게요. 너무 다양합니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뭐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모드로 떼서 이 안에서 넣고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잘 돌아가는 코드고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더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직접 커스텀 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전역 변수를 관리해 주는 라이브러리의 힘을 받아서 요 전역 상태를 관리해 주는 라이브러리의 힘을 빌려서 여기다가 요런 데이터 패칭하는 거를 구현해 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결국에는 이 화면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좋은 방향성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거는요.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를 좀 한번 다시 봐 볼게요. 뭘 하면 좋을지. 원래 유저를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요거 한번 해 볼까요? 포토스. 앨범스랑 포토스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앨범과 포토를 이제 유즈 패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라우팅 먼저 하겠습니다. 라우팅 하고 식사하러 갔다 오시죠. 네, 라우팅까지만 하고. 자바스크립트 XML 파일 열고요. 여기다가 라우팅하는 코드를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라우트 패스는 앨범스로 하죠. 앨범스로 하고 얘는 레이아웃을 안 쓰는 걸로 해볼까요? 계속 레이아웃 쓰는 것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번에 레이아웃 안 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트 넣어놓고 대충 넣고 앨범스를 해야 되고 앨범 아이디 하고 요 앨범 목록을 보고 앨범 안쪽에서는 사진들이 렌더링 되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앨범스와 앨범만 만들어 놓고 식사하러 갔다 오시죠. 여기다가 이제 화면이니까 내가 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보면요. 얘도 지금 슬슬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죠? 왜냐면요. 처음에 이거 한두 개 있을 때는요. 그냥 했어요. 그냥 src 밑에다가 그냥 막 다 만들어 놓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얘가 뭔 내용인지 잘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얘가 지금 뭐 이게 오스가 뭐 하는 앤지, 이게 앨범스가 뭐 하는지, 컴포넌트도 있고, 이게 파이어 포스트도 있고, 홈도 있고, 인포도 있고, 뭐 안에 뭐가 뭐 많아요. 얘네들이 뭐 하는 앤지 이제 슬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게 보일 때 한번 할까요? 45분인데. 아니 요건 제가 점심시간 때 제가 정리해 놓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앨범스 넣고, 요 앨범스 안에 네, 포스트 어떻게 됐나 볼까요? 요 두 개를 넣었군요. 일단 요거 두 개 복사. 요거 두 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복사해서 넣고 앨범 ALBUM 앨범 얘는 ALBUMS고, 앨범에서는 일단 임포트 받고 있는 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앨범이고, 앨범이 그 안에 뭐 코드 하고 있는 거 다 지우고요. 다 지우고 여기다가 H1 태그만 반환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H1 앨범스 아닌가, 앨범이군요. 네, 앨범 하고 앨범을 반환해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앨범스도 리셋 시켜버리겠습니다. 앨범스 이렇게 해놓고 app.jsx 앱에서 얘네들 임포트 받아야겠죠. 이거 뭐지? 네, 앨범스 앨범 임포트 받아오면 네, 여기 있네요. 요 두 개가 지금 임포트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래 놓고 코드 실행하면요. 아, 3000이 아니죠. 5173 5173 하고 여기 라우팅만 걸었으니까 라우팅 이거 라우팅 아니라 앨범스 그러면 앨범스 나오고, 아이고 여기다 앨범이라고 하면은 왜죠? 왜 얘는 라우팅이 안 됐죠? 아, 이게 있어야 되네요. 앨범스 슬래시 1 하면은 앨범이 라우팅 되겠군요. 네, 맞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라우팅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밥 먹고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앨범과 포토를 조회하는 화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하고 오실게요.